자, 기본적인 이제 사회문화현상의 연구 관점에 이어서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관점들이 존재하는지 한번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거시와 미시를 얘기했었고, 거시는 사회 구조와 제도, 미시는 개인들 간의 상호 관계, 이게 포커싱이라 그랬지. 자, 거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우리는 바로 이 기능론과 자, 갈등론을 기억을 해야 된다. 자, 먼저 기능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 비슷한 말로 사회 유기체설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로 이 유기체라는 말이에요. 유기체라는 말. 자, 유기체라는 말은 어디에 어울리는 말이냐면은 인간의 몸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인간의 몸 같은 경우에 뭐 간, 심장, 폐, 위 뭐 등등등등등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신체의 기관들이 자신의 맡은 역할이 있겠지, 그치? 심장은 심장의 역할, 뭐 위는 위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그때 비로소 뭐지? 우리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기능론이 말하는 건 바로 이런 유기체와 연관되는 얘기야. 뭐냐면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이 사회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요소들이 한 사회에는 존재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요소들이 어때야 된다? 자,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했을 때에만 어떻게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또는 그런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봐야 한다 라고 하는 게 기능론이라는 거야. 자, 그럼 이 기능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치? 각자의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다라는 거지. 그거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기능론이야. 자, 그럼 이런 관점이다 보니까는 어떨까? 자, 사회는 안정적인 구조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게 바로 기능론이겠지. 왜?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들 뭐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어떤 한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문화나 제도를 확 바꾸는 거는 힘들 거야, 아무래도, 그치? 바로 그게 기능론이 말하는 거야. 어떤 말이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와 제도를 이 사회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나 어떤 사소한 이유에 의해서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는 일은 일어나기 힘든 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사회 변동은 설명할 수가 없어. 즉, 설명하기 힘들다가 되겠지, 그치? 자,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능론은 말이다. 기능론은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 사회를 아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라고 보는 관점이야. 뭐 긍정적이란 말이 꼭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고, 이런 예를 들어보자고. 자,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기능론자들은 당연히 거시기 때문에 그 문제와 원인을 어떻게 사회 구조나 제도 찾으려고 그러겠지.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기능, 즉 사회 구조와 제도는 큰 문제는 없어. 다만 그 부분만, 사회 문제가 일어난 그 부분만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부분만.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배가 아프면은 우리 몸 전체 시스템 문제가 있는 건가? 그렇지가 않지. 문제는 뭔 거야? 그 특정 부분에 어디가 아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병원 가서 그 부분만 딱 치료를 하면은 난 다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기능론도 큰 틀에서 사회 구조와 제도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어디에 문제가 있는, 마치 인간이 병이 걸린 것처럼 그 특정 부분에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하면 돼. 그 말은 뭐다? 현재의 사회 시스템과 제도는 뜯어고칠 필요가 크지 않다라는 거지.
그 부분만 도려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래서 기능론은 이런 관점이다. 그래서 항상 뭐와 함께 기억을 하자? 유기체라는 말과 함께 기억을 하고, 유기체라는 말은 아까 내가 예를 든 것처럼 인간의 몸과 한번 연관을 지어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오래 기억이 남을 거야. 그래서 기능론은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뭐가? 구조와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또 뭐다? 급격한 변동에 대한 설명은 조금 힘들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느냐? 많이 나오는 키워드야. 합의. 즉,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 뭐 이런 것들, 이런 말들. 그 다음에 또 안정성.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모두 전부 다 우리는 기능론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갈등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갈등론. 자, 갈등론은 말 그대로 갈등.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사회가 가지는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이 갈등이라는 거지. 갈등.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모든 사회 구조는 결국은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요새 유행하는 말대로 하면은 뭐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잘 사는 사람,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대립 구조가 되는 거고, 만약에 뭐 그 여성주의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남자와 여자의 대립으로 보는 것이고, 그치? 이런 구조로 보는 게 기본적으로 뭐다? 갈등론이야. 그러니까 자,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갈등론도 것이기 때문에, 것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와 제도를 중시해서 볼 텐데, 그럼 어떤 사회 구조냐? 지금 현 사회 구조와 제도는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어려운 말로는 모순이 있어. 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즉, 항상 두 관계 간에 대립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갈등론이야. 더 크게 보면은 뭐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한 나라 안에서 보면은 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이런 식의 항상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서, 왜 그 대결 구도가 나오느냐? 이 사회 구조와 제도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이러한 대립되는 두 계층, 두 계급, 어떤 대립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두 관계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갈등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 갈등을 이게 중요하겠지.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는 발전한다라고 보는 게 갈등론이야. 그러면 자, 해결이라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뭘까? 사회 구조나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야. 자, 요 표현 되게 중요한 거야. 봐봐. 아까 기능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특정 부분이 아픈 거랑 마찬가지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현 기본 제도와 구조는 큰 문제가 없고 그 아픈 부분만 도려내면 된다 그랬잖아. 그치? 자, 그게 기능론이라면 갈등론은 그게 아니라 그냥 이 구조와 제도가 자체가 문제에서 어떻게 뒤집어서 탈탈 털어야 돼. 즉 완벽하게 뜯어 고쳐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갈등론이야. 그리고 이 갈등, 즉 구조적인 모순, 근본적인 구조와 제도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은 사회는 발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서 보면 또 하나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네. 어떤 거냐면 계속 지금 사회 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 문제.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겠어? 되게 많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기능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 문제를
나쁘게 보겠지. 자, 기능론은 이런 사회 문제를 안 좋게 본다는 거야. 갈등론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자, 왠지 보자. 기능론은 현 체제와 제도가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문제는 말 그대로 병든 거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야. 그건 좋지 않은 일이야. 빨리 해결해야 돼. 빨리 치료해내야 돼. 그러나 갈등론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자체가 뭐냐면은 이러한 사회 문제 자체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모순점을 해결해야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갈등론은 사회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 꼭 알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바로 이 기능론과 갈등론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진짜 많이 나와.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다? 바로 지금 말했던 이런 관점. 그렇지? 사회 제도와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실제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나 먼저 결론 얘기하면은 갈등론의 단점은 있어. 자, 아까 기능론의 단점은 뭐였냐면은 급격한 사회 변동, 어떤 획기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다 그랬지. 왜? 워낙에 안정성을 강조하니까. 반대로 갈등론은 지나치게 사회를 단순하게 본다는 거지. 단순하게. 왜? 아까도 말했지만 갈등론은 기본적으로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좀 단순하지. 그치? 아니 어떻게 모든 관계가 다 지배와 피지배야. 중간은 없어? 사실은 사회 제도 시스템 되게 복잡할 텐데 그거를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갈등론이 가지는 단점이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거시적 관점에 대한 얘기 두 가지를 했고 이번에 미시적 관점에 대한 얘기 두 가지를 좀 해보도록 하자. 자, 미시가 말하는 관점 두 가지.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그 다음 교환이론. 자, 먼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 상징. 자,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뭐라 부릅니까? 상징체계라고 부른다고. 그치? 자, 아까 우리 미시가 뭐가 중요한 거라 그랬지? 바로 개인 간의 상호작용, 또 상호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가 강조한 게 뭐냐면은 어떤 사회 문제나 사회 현상이 발생되고 그랬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개인이야. 즉 A와 B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그 문제가 대체 어떠한 상징 체계를 이용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오고 갔고 이 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일어난 일인지 바로 그 내용. 그 내용. 더 단순화시키면은 1대1 관계로 설명을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키워드 되는 말들. 상황 정의의 기초에서.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그때 달라요. 자, 거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영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 처하게 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클 거야. 그러나 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어. 왜? 개인과 개인은 똑같다고 할 수 있나? 사람 다 다른데?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달라요. 그럼 그때 다른 걸 어떻게 분석을 하자?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에 포커싱을 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지. 어떤 하나의 규칙이나 법칙, 제도를 만들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자, 단점은 간단하겠지. 지나치게 개인 간의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상호, 사회, 제도나 구조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한다라는 점. 그걸 좀 강조한다라는 점이 얘가 가지는 단점이 될 거야. 자, 마지막
교환이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교환이론은 간단하게 해볼까, 이거는. 자, 기브 앤 테이크가 되겠지. 즉, 교환이론은 거창하게는 경제적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거다라는 거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바로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야. 자, 뭘까? A가 B한테 만약에 선물을 줘.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선물을 준단 말이야. 선물을 줘. 선물을 왜 줘? 받고 싶은 게 있으니까.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으니까 선물을 줄 거 아니야. 그치? 즉, 이런 식으로 교환이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회 현상의 관점을 이런 기브 앤 테이크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 즉,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 행동을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가 바로 뭐라는 거야? 돌아올 대가를 생각한다는 게 되겠지, 그치?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바로 교환이론이다. 그래서 거창 어떻게 부른다? 경제적 관점. 그러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된 말이 뭘까? 이익. 왜 기브 앤 테이크를 하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게 물질적 이익이건 아니면 정신적 이익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교환이론은 요런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행동. 왜 그런 말 하잖아. 경제학의 가장 기회된 게 바로 뭘까? 인간은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관점으로 보자고, 우리가. 뭐를? 교환이론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미시적 관점까지 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자, 거시가 가지는 단점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개개인의 특수성, 개개인의 상황에 대해서 간과한다라는 거고, 반대로 미시가 가지는 단점은 뭐다? 단점은 어떤 거다? 사회 구조나 제도의 그런 영향력을 반대로 무시한다, 간과한다라는 점이 둘의 차이점이 될 거야. 시험 문제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 관점, 기능, 갈등, 상징적 상호작용, 그 다음에 교환이론, 이 네 가지를 거시, 미시 구분으로 내기도 하고 각각의 특성 가지고 내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조합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가지 이론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공통점, 차이점 함께 알고 있어야겠지. 자, 그렇게 확인을 꼭 하는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